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전주 MBC 시사토론 진행을 맡은 최낙관입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은 우리의 생각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북의 현안을 뜨거운 가슴으로 대하고 차가운 머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법 제정부터 시행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 자, 오는 28일이면 법 시행 1년이 되는데요. 법의 시행으로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효과가 있었는지, 나아가 한계 극복을 위한 보완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시사토론에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토론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전라북도 축산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한정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어서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사무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일진 한우자조금관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김영란법 시행 1년, 자, 그 파장과 변화에 대한 그런 논의로 이제 문을 열게 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미 이 권익위의 김영란법 시행 1년에 관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대국민에게 보고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패널께서도 아마 어떤 느낌들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일진 예. 그 1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 지. 근데 그 저희 한우 산업계 입장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예, 한우 쪽은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거다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에는 그 어느 국민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겠지만 또 그로 인해서 그 피해 산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환 과장님, 뭐 행정에서 느끼는 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이제 찬반 논란 속에서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 시행이 지난 지 1년이 그 공정한 사회를 운영하고 깨끗한 사회를 정화를 시키고자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기 불안 속에서 이런 걸 실시를 해서 민간 경제 영역, 특히 우리 농축수산 분야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한 피해를 좀 입었다, 위축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1월 한 달 동안 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 정도 가격이 떨어지고 매출액이 한 30% 정도 하락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두드러진 변화는 이제 한우와 인삼 분야의 고가 분야 소비 패턴에서 지금 이제 가공품, 이 채소류, 과일 이 종류로 이제 선물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법 시행 초기에 저희들이 이제 그 나타나는 선물 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 심리적 위축 관계 때문에 각종 단체 및 법인들이 이 소비가 둔화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매출 하락에 이어서 이제 뭐 소비 둔화까지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당한 아마 변화와 파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아마도 우리 두한정 우리 전라북도 회장님께서 더 또 자세하게 첨언해 주실 것 같은데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현 시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연착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현재 1년, 지금 조금 있으면 1년 돼야 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요란스럽게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서히 연착륙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인삼이랄지 또는 한우랄지 또는 화해 그런 업종들은
굉장한 그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워낙 또 다양한 또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격탄을 맞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업종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 가지 뭐 분야별로 또 이 체감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창엽 사무처장님, 네. 그동안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제 우리 그 같이 지금 앉아 계신 패널들은 이제 그 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런 이제 매출 하락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충분히 이제 고통을 저희들도 이제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법을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진통이 걸렸습니다. 뭐 어떤 분은 1, 2년 사이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냐. 근데 적어도 20년 이상 저기 시민사회 논의를 통해서 이 법이 결국 이제 출발이 된 거거든요. 이제 부패방지법부터 해서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이름이 이제 김영란법인데 그 법률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하고 그다음에 그 원칙하에서 작동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윗사람들한테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그 선물이 직무와 관련되면 뇌물일 수 있고 그다음에 공무와 관련돼서는 원칙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막자는 건데요. 근데 공무원 내부 사회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윗사람에게 선물을 안 해도 된다. 김영란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편한 가짐도 있을 거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농담처럼 김영란법에 어긋나니까 이번 커피는 윗사람이 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사회가 조금 더 밝은 방향으로 조금 변해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농축수산업계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에 관한 피해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다. 아까 이렇게 주장들을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지금 박일진 그 국장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제 명절 선물 수요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작년 그 2017년 명절,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첫 명절인 거죠. 그때 이제 한우는 그 전체 선물 매출 감소액 2,200억 정도, 그다음에 과일은 1,000억, 화해는 400억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이제 매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만 있다면 괜찮은데 이게 다른 걸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된다고 하는 것에서 저희들이 더 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한번 잠시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일명 이제 우리 농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수입산 농축산물 촉진법이라고.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그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무려 21% 정도가 수입산 그 쇠고기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앞으로 그 닥쳐올 피해 규모가 더 막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우려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소상공인 쪽도 어떻게 공이 같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실행되고 이 농민들이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런 그 생각을 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화훼업종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지금 폐업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계시는 그 한우 마찬가지고 뭐 수산물, 굴비랄지 또 그 인삼 같은 경우에도 인삼 농사 한번 하는데 보통 8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4년근, 5년근, 6년근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또한 고급 또 홍삼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소상공인들 그 업종에는 엄청난 그 피해가 많이 있고 또 우리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직무 관련성과 있는 공직자가 한 4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음 놓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어디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술도 못 마시고 이런저런 또 소비도 촉진이 안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엄청난 큰 피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한편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부정적인 효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 뭐 화해업계나 뭐 여러 가지 고급 식당들의 이 폐업을 또 고려를 할 정도까지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이 김영란 메뉴라고 해가지고 또 이 나름 또 저가의 메뉴들을 개발을 해내서 또 이 시장에 부응하고 또 적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예,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김영란법이 연착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이 혁신하고 그런 그 업종이랄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단가에 맞추기 위해서 준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자,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가형 상품을 구성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외식업계는 우리 농축산물의 주요 소비처거든요. 네. 근데 저가형 상품을 구성하려고 보면 우리 농축산물 가지고는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수입산 농축산물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농업계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발생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그 문제는 나중에 이 350이라고 하는 그런 시행규칙의 문제와 또 연관을 지어서 뭐 토론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과장님. 분명히 이런 김영란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 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미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란법 시행 전에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2월에도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의 이제 통계를 보면 전국 그 농업 생산액의 그 3에서 7% 정도가 감소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인 한우, 뭐 과일, 화훼 이런 것들이 3,800억 정도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 현황을 보면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아까 박일진 우리 사무국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식품 판매가 감소하고 수입 축산물이나 농축산물이 비중이 증가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또 도소매업을 보면 화훼나 한우, 인삼, 과일 등지가 보통 화훼는 33.7%, 그다음에 한우는 9.5%, 인삼은 23% 이렇게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의 경우도 지금 전국이 보통 10%로 저희들이 생산액을 감안을 한다면 한 380억의 소득액이 감소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요. 근데 피해액이 이제 피해액이죠. 네. 당장 매출이 감소했으니까. 근데 그게 시행되기 전에 이제 한국경제연구원, 그러니까 정경련 산하 연구원인데 거기서 12조 정도 그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이전에 한 10년 채 안 됐는데요. 그때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부패로 입는 손실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때 당시에 21조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IMF 때는 GDP의 2%,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1조의 부패 발생으로 한 손실액에 대한 예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경련이 최대한 예측했을 거예요. 12조라고 예측했지만 그의 2배, 3배로 되는 피해액이 부패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줄여나가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 업계가 특정 업계가 좀 피해를 보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좀 완화시켜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가는 방향은 절대적으로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보도를 들으셔서도 잘 아시겠지만 뭐 도내도 지금 몇 건의 꽤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반 사례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우리 이창현 우리 처장 먼저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 이제 관행처럼 이렇게 청탁을 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뭐 병원 업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와 관련된 것도 처리를 좀 빠르게 되고 자기가 이제 우선순위에 될 수 있도록 이제 청탁이 이제 관행처럼 됐었죠. 힘 있는 사람을 누가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이제 평가되는 이제 그런 사회였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금지시켰는데 조금 더 세게 금지시켰어야 되는데 일단 3만 원, 5만 원 근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제 법의 취지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뭐 그 진안군에서 식사를 한 사례 또 이제 익산시에서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그 선물을 두고 온 사례 역시 이제 직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그 결과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게 보고요. 적어도 이제 그러한 것들 법이 이제 그 이전에도 시행 전에도 많이 이게 서로 학습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관행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해서 위반한 사례고 그거 자체가 이제 아주 뭐 중벌로 간 건 아니고요. 오히려 중벌 받아야 될 곳은 뭐 이렇게 공직사회가 뇌물을 주고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과 검찰 수사 통해서 그런 거고요. 일단 사회 분위기는 조금씩 그건 해프닝이라고 보고 사회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뭐 관행이라고 이야기했었던 내용들 사실 우리는 이제 구조적인 부패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위반 사례와 관련지어서 훨씬 더 아마도 가깝게 접하실 수 있는 지금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과거 관행대로라고 한다면 업계에서도 사실 공무원을 갖다가 만나서 식사도 할 수도 있고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뭐 갑과 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대가성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좀 덜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은 아마 나름대로의 그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들어오면은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제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사회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자연스럽게 지금 연착륙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는 이 접대와 관련된 이러한 문화들이 상당 부분 지금 달라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해요. 예. 박일직 국장님, 혹시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또 명절도 뭐 거치기도 했었습니다만 비싼 한우 세트 같은 거 이러고 이제 인사할 때 가지고 가는 일은 거의 없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도 이제 그 선물 보내는 것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 조심들 하고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들어간 게 없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선물 수요가 뚝 끊겼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걱정거리를 더해주는 거죠. 지금 뭐 문화 자체는 건강하게 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소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답답하다. 그 김영란법의 시행 이후에 위반과 적발 건수가 적다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 시행 초기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명확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괜찮고 뭐 없으면 없으면 괜찮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3만 원이 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혼선이 빚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 초기에 이게 이제 위반된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지금 현재는 이미 이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내 친구가 아니고 내 지인이 아니면 전혀 만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밥을 먹고 이렇게 이 위법 사례가 발생한다면 내가 그렇게 복잡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안 만나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요. 이건 뭐 복지부동이나 그런 면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그런 원인을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없애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앞으로 이 권익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축산 단체나 뭐 화해 단체 이런 데 간담회를 통해서도 식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이 너무 이게 어떤 서로 좋게 어떤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그것까지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업을 성설이지 않냐 이거 김영란법 자체가. 아하. 그래서 이런 면은 어떻게 한번 다시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개인과 개인은 물론 안 되는 걸로 하고 어떤 단체가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을 이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조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자연스럽게 이 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여러 가지 지금 부정적인 뭐 이 효과들에 관한 언급들도 뭐 업계면 업계 또 시민사회면 시민사회 등등 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축산수산업 업계에서 아까도 지금 그 불만의 목소리가 있음을 분명히 좀 천명을 하셨고요. 또 최근에 청와대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또 열기도 하는 등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사 개진들을 지금 쭉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일주 국장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한우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애초에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피해가 예상됐던 품목이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동의수도 100명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있고요, 집회도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까지도 전개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김영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수입산 농축산물이 없다면 우리 한우산업계가 이렇게 자기들 목소리 내서 밖으로 뛰쳐나왔겠는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한우인들도 다 동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입산 농축산물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수입산 농축산물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농업의 희생을 강요했던 그 역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농업은 항상 그렇게 희생돼 왔어요. 국가의 중요한 그 대의나 명분에 따라서 농업은 희생되어 왔습니다. 70년대 산업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값싼 노동력, 그 값싼 노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먹거리. 그래서 농산물 가격을 통제했지 않습니까? 농민들 많이 힘들었어요. 또 그 산업화 이후에 그 시장 개방했죠. 농축산물 시장 개방했어요. 자동차, 핸드폰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입산 농축산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사실 또 FTA라고 하는 또 다른 것과도 지금 얽매여서 연결되어 있는 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제 내용들은 뭐 저희들이 아마 감지를 했을 것 같고 오직 하면 또 청와대 앞에까지 가가지고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이종원 관장님. 예, 그 농림부의 경우에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입장에서 농민들과 지금 아마 그 심정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비춰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농식품부에서 지금 현재 이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돼 있는 거를 올려서 5만, 10만, 15만. 플러스 5만을 해서 조정해 줄 것을 지금 권익위원회 그 협의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도 이제 2016년도 8월 달에 이제 이걸 대비해서 저희들도 식비 같은 경우는 5만 원으로 선물 15만 원,
그다음에 경조사비는 20만 원으로 이 상향 조정을. 조정해 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도 지금 금년 11월, 12월 중에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축수산업에 이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번 보완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혁 소장님, 네.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과연 이 문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지금 좀 생각을 네. 해봐야 될 것 같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권익위 입장. 예, 권익위는 이제 그 입장을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 현재 이제 국가 청렴도라는 부분도 있고 국가 신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시적으로 또 특히 물론 피해를 가장 많이 이제 입는 업종입니다만은 특정 업종만 또 지정해서 그 상한선을 이렇게 올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이제 과장님이 그 상한선을 이렇게 올려달라라는 말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거꾸로 그 상한선을 올려달라는 것은 상한선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한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래서 경조사비가 지금까지 내가 한 5만 원 냈는데 10만 원이면 10만 원씩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기준이 된다는 네, 이야기. 그렇죠. 예. 그게 상한선이야 맞는데 그게 심리적으로는 이제 기준선이 돼버리는 이제 잘못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손대는 것은 매우 그게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죠. 어디까지가 직무 관련성이고, 그다음에 이번 명절인데 같은 부서이면서 또 친척인 경우,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직무 관련성을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나면 선물은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식사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고, 다만 많이 이제 모이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각자 돈 내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 음식 같이 먹고 술 같이 마시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좋은 소비 또는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냐. 그것은 업계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좀 더 강력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무너진 시장, 무너졌다고 표현하기 자꾸 제 입장에서는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한우 업종이나 하회 업종이 그 매출이 하락한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같이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방법들이나 문화, 이게 업계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조금 강력히 나서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직무 관련성이라고 지금 하는 게 또 하나의 지금 이 변화 내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보완의 지금 핵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전에 갖고 있었던 350이라고 하는 그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돈 1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관계 사이의 이 설정,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친구 사이에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혹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봐야지 되는 또 이제 그런 문제들도 복잡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법이 지금 이제 조금 바뀌어야지 되겠다, 또 개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원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지금 바뀌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에 대한 내용이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은 권익위에서도 5만 원 이상의 선물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직무 안 나와 있습니다만 관련성이- 가능한 거죠. 금지하지 않았으니까. 관련성이 없다라면은 5만 원 이상의 선물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떤 공직자가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겠습니까? 불안해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죠. 받는 순간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그 소상공인의 입장을 보면은 모든 그 물가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꽃 있지 않습니까? 꽃. 꽃 같은 경우에 5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데 맞추기 위해서 꽃을 또 뽑아가지고 절반만 또 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또한 이 고가의 그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절반만 또 나눠서 또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아까 한우 협회장님 말씀처럼 이 품목에 따라 가지고는 이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진짜 우리 일식집이랄지 유식업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우 전문점이랄지 그런 데는 먹다 보면 다 3만 원이 다 넘어갑니다. 이게 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은 좀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회장님께 드리고 예. 싶은 말씀은 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근데 공직사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그 자체가 모두가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밥을 먹으면 각자 돈 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패 온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부패를 그냥 원래 막고자 했는데 이것을 조금 이 정도 부패는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역시도 우리 회장님이 거기 인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렴하게 가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쪽에는 우리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도 다 동의하고 계시니까 매출이 하락하고 잃어버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확보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얻어먹는 한우가 아니라 예. 국민 모두가 어린이부터 아빠 엄마까지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한우로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그게 좀 더 지금 당장 조금 아프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면 그 방향이 저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 이제 기준- 예. 저는 가액 상향 조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우는 고가잖아요. 이 상향 조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수입산 쇠고기만 더 팔릴 그런 상황만 만들어줄 뿐이지 한우고기 소비 촉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우 농가도 더더욱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농축산물을 좀 빼달라. 농업은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쭉 희생을 당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농업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좀 빼달라. 전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가액으로 하지 말고 중량으로 하자. 수입산 쇠고기 3kg나 한우 3kg나 해서 이 중량으로 정해놓으면 우리한테 문제가 그래도 조금 덜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 김영란법 자체가 3, 50 해가지고 상한선을 정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느끼는 취지로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서 3, 50으로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한테 3, 50이 아니라 관련성이 없는 사람한테 3, 50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아예 안 받는 거고 관련성이 있더라도 3, 50을 왜 규정을 해서 똑같은 지인한테 받는 건데 그 규정을 왜 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내가 예를 들어 공무원은 일반인한테 10만 원을 선물하면 되고 20만 원 경조사비 내면 되는 것이고 왜 공무원은 거꾸로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건지 우리 사회 규범상 내가 10만 원을 주면 10만 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경조사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3, 50의 어떤 이 상한선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직무 관련성이 없는데 왜 그 3, 50을 결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받으면 되는 건데 못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 50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왜 같은 지인끼리 선물을 통하고 경조사비 오고 밥을 먹는데도 상한선을 정하냐. 이제 요즘 와서 지인끼리는 5만 원이 넘어도 괜찮다 밥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도대체 저기- 어디가 과장님, 그래서 잘못된 건지. 갖다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아니 거예요. 각자 우리 사회 규범상 그러니까 친구끼리 규범이 아니라 아니, 전혀 친한 친구끼리 관련이 없어요. 서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데 각자 너 내라 이건
이거 저는 제 잘못 이거를 해야 되는 지금 건지.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걸 토론회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이 문제는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예. 생각이 부부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예. 자연스럽게 지금 이 문화가 변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느끼는 지금 조금의 이 시행착오가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에서 오히려 크게 환영받는 일로 저는 생각해 왔어요.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이제 눈치 볼 일이 없어졌거든요. 적어도 금전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인한테는 내가 엄청나게 줬는데 사인은 나한테 돈을 못 주니 나 그게 손해다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닙니까? 제가 친구한테 경조사비를 20만 원 했어요. 네. 그럼 그 친구가 경조사비를 저한테 20만 원 할 때 네. 그건 저희들이 받아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10만 원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예. 350은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350. 밥도 안 먹고 선물도 안 받고 예, 원칙적으로 경조사비도 안 받으면 되는 건데 아니. 굳이 이 규정을 정해서 이걸 뭐 청탁법 위반해가지고 제재를 하는 것 이 자체가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이상하다는 겁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아니, 갖고 계십니다.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아예 없애는 거죠. 이렇게 혼란을 갖게 350을 정했냐 이거죠.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한테는 아예 못 받게. 아예 못을 박아야 대가성이 돼요. 있든 상황에서. 없든. 네. 예, 그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나머지에 있었던 이 대해서는 관행처럼 사용권의 정의는 관행처럼 완화할 했었던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예, 구조적인 그렇게 이런 이해하겠습니다. 부패에 관한 나름대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정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아무래도 혼선은 좀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금 김영란법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더 엄격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혹시 지금 말을 하셨으니까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 과장님 혹시 뭐 외국 경우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외국 경우도 이제 공직자 그 청탁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뇌물을 받거나 제공하면 어떤 뭐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제 저희 이 대한민국 그 자체도 3만 원 이상 선물을 받을 때는 꼭 신고를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도 받으면 이 8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좀 강하게 하고 있고요. 덴마크도 지금 뇌물을 받으면 한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의 이 독일의 경우는 이 청탁 금지법 자체를 못하게 그 업무 담당자를 어디로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어떤 불법적으로 허가를 해줬다거나 하면은 그거를 끝까지 그만둘 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계속 놔둡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본인이 책임질 수 나중에 어떤 벌을 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그 다른 외국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지금 많은 열띤 토론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토론도 이제 끝을 향해 가게 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족한 시간 때문에 충분하게 또 말씀을 혹은 토론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잠시 한 30초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일진 과장님께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이제 토론 과정에서 나왔지만 근데 직무 관련성 여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엄격하게 적용을 하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좀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저희 이 한우 산업계도 한우인들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부정부패는 엄격해야죠. 김영란법도 이게 시행령이 있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또 시행령으로 그렇게 과도하게 규제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부정부패는 엄격하되 사회적 소수나 약자 측에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창엽 처장님, 보완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토론의 그 내용은 대부분 이제 그 금액 문제인 것 같은데 미국도 한 2만 원 선이고
일본은 한 5만 원 선이고 독일 같은 거는 아예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받아도 바로 처벌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시행해서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도 우리 문화가 좀 바뀔 수 있다. 다만 이제 아까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법안이었는데 이해 충돌도 금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공직에서 자신의 이익과 공익과 예. 충돌이 발생하면 공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엄격해져야 되겠다. 이것 예. 역시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다시 시행되고 있지 않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두한정 회장님 예.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소상공인의 그 입장에서는 머지않아 또 추석이 다가오죠.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체감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가 추석 특수 예전처럼 예. 그런 그 경제가 좀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면은 5만 원 이상의 선물도 다 가능하다고 하니 예. 마음 놓고 선물도 좀 하시고 편안하게 경제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종환 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 뭐 농축수산에 관련된 업종에서 이제 그 매출의 감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를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나가기 위한 초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AI나 뭐 FTA 수익 개방으로 인해서 농축수산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로 대체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사토론 오늘은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진단해봤습니다. 곧 추석인데요. 감사 인사를 위한 선물 가격이 여전히 낯설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 아직 많으시리라 봅니다. 법 시행 1년과 시행착오의 과정,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 사이에는 간극이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청렴사회의 완성을 위해 여전히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의 취지가 고추설 수 있도록 지금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해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